뉴턴의 운동 방정식, 운동 법칙이 옳다고 하는 증거는 어디에 있느냐? 뉴턴의 운동 법칙이 케플러가 계산해서 발표한 세 가지 법칙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그때 제2법칙과 제3법칙을 뉴턴의 운동 법칙을 설명하는 것은 했었는데, 행성들이 타원 궤도를 돈다라고 하는 것은 풀기 어려워서 나중으로 돌린다. 그래서 8강에서 하겠다. 이렇게 우리 제4강에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행성들이 타원 궤도를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을 뉴턴의 운동 법칙으로부터 이제 푸는 거 이제 나머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기초 되는 지식이 좀 있어야 돼서 이제 거기서부터 해서 이 8강의 마지막에 우리 타원 궤도 돈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 중심력이라고 하는 힘을 또 이해해야지 됩니다. 우리 앞에서 구심력 했었죠. 자, 중심력은 어떤 것이냐? 구심력과 비슷한 것 같아요. 심자 들어가는 게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심력은 영어로는 centripetal force라고 하고, 중심을 항상 향하는, 이건 뭐냐면 원운동을 시켜주는, 물체가 원운동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렇게 해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구심력입니다. 근데 중심력은 어떤 힘이냐면 영어로는 central force 하는데, 자연에 존재하는 많은 힘들이 중심력입니다. 중심력은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힘의 방향이 항상 정해진 한 점을 향하는 힘. 얼핏 보면 이런 힘은 굉장히 드물 것 같지만,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많은 힘이 바로 이런 힘입니다. 그래서 중심력을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물체가 지금 이렇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항상 같은 방향을 향합니다. 그래서 그 같은 방향을 향하는데 어디에 만나느냐? 한 점에서 만나요. 그 점을 만약에 우리가 원점으로 정하면, 그러면 우리 구좌표계나 극좌표계를 이용해서 어떻게 표시할 수가 있냐면, 힘을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어요. 지름 방향으로 딱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한 점, 중심력의 한 점을 우리가 원점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되는데, 자, 크기고 방향입니다. 단위 벡터. 그래서 이 단위 벡터는 어떤 단위 벡터입니까? 중심에서부터 나가는 단위 벡터죠. 중심을 향하나 중심 바깥에 있으나 다 그 방향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향한다고 하는 게 바깥을 향하더라도 사실은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단위 벡터가 바로 중심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두 물체가 서로 상대방을 작용하면서 인력이건 청력이건 이렇게 작용하면 우리 이 힘을 중심력으로 기술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지금 잡아다니는 것만 있는데 바깥으로 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똑같은 거예요. 두 물체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 지난번에 여러 물체 운동할 때, 세 물체 운동할 때 이제 이런 거 했죠. 우리 두 물체로 하겠습니다. 이 두 물체는 운동 방정식이 어때요? 물체마다 세운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경우에 이제 외력은 작용하지 않고 내력만 작용한다고 하겠어요. 그래서 F1, 2는 2가 1에 작용하는 힘, 2, 1은 1이 2에 작용하는 힘입니다. 이렇게 운동 방정식을 쓸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F1, 2는 dt 제곱분의 d 제곱 R1, 그 다음에 F2는 dt 제곱분의 d 제곱 R2 이러고 이렇게 되고, 이 두 식은 서로 연립방정식입니다. 왜 그러냐면 F1, 2가 R1과 R2 모두에 의존하고 F2, 1도 R1과 R2 모두에 의존하기 때문이죠. 이런 두 물체 운동을 풀 때 R1과 R2를 그대로 놔두고 풀려면 풀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푸냐면 이렇게 하겠어요. 두 개를 그냥 더해버려요. 더해버리면 어떻게 되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우리 더했을 때 이거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이거 0이죠. 이거 두 개 더하면 이제 0 되는 거 우리가 알죠. 내력이 합이기 때문에 0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많이 봤어요. 이거 어떻게 바꾸면 됩니까? 네,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바꾸는데, 이게 바로 뭡니까? 총 질량에다가 질량 중심 좌표를 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식은 무슨 식이 되냐면 질량 중심 좌표에 대한 운동 방정식이 됩니다. 자, 이거는 어떤 물체에 대한 운동 방정식이냐면, 질량이 총 질량이고, 요놈이 어디에 있어요? 질량 중심에 있는데, 힘은 어때요? 힘은 안 받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 질량 중심은 등속도 운동을 하겠죠. 그래서 두 물체가 내력만 받고 움직이면 그 물체는 질량 중심은 등속도 운동을 하는데, 그 등속도 질량 중심 좌표계에서 만약에 본다면
질량 중심이 안 움직이는 좌표계에서 본다면 질량 중심은 어때요? 정지해 있죠. 그래서 질량 중심의 운동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질량 중심은 등속도 운동하는 이런 쉬운 운동이다. 이런 거를 트리비얼한 운동이다. 별로 따져볼 필요가 없는 운동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어떤 좌표가 있을 수가 있냐면 상대 좌표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구하는 것이냐. 이것을 이번엔 뺍니다. 그냥 빼는 것이 아니라 M1으로 나누겠어요. 양변을.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은 M2로 나누겠어요. 그래가지고 빼면, 그래서 3식에서 4식을 빼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여기서 뺐을 때 저기에 더하기 표시가 된 이유는 바로 뭡니까? 네, 저게 F21과 F12는 작용 반작용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F21은 마이너스 F12니까 저기가 플러스가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을 우리 어떻게 놓을 수가 있냐면 M1분의 1 더하기 M2분의 1을 다른 걸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래서 요 뮤로 정의하는데 이 뮤를 뭐라고 부르냐면 환산질량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두 물체가 있으면 이 두 물체가 마치 환산질량인 물체처럼 행동합니다. 이 환산, 자, 요런 관계를 만족하는 거예요. 뮤분의 1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걸 뒤로 이렇게 분자 부모를 바꾸고 같으면 환산 질량은 어떻게 돼요? M1 더하기 M2분의 M1, M2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것을, 요 R1 빼기 R2를 뭐라고 부르냐면 상대 좌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 좌표에 대한 식을, 운동 방식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상대 좌표를 R이라고 하면 저 F12는 어떻게 되냐면 이 F12라는 힘은 이렇게 됩니다. 저 F12는 크기에다가 단위 벡터가 방향이 어땠습니까? R1 빼기 R2 방향이죠. 밑에 있는 것은 R1 빼기 R2의 크기로 나눈 겁니다. 다시 말하면 R 방향인데 저 R 방향이 어떤 방향이에요? 바로 상대 좌표의 방향이죠. 그래서 이 식을 우리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이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이건 바로 뭡니까? 질량이 환산 질량이고 그놈이 상대 좌표를 가지고 상대 좌표의 위치에서 움직이는데 힘은 어떤 방향이에요? 저 R 방향, 상대 좌표의 단위 방향이죠. 이게 바로 뭡니까? 중심력이죠. 그래서 두 물체가 내력받고 움직이면 그 물체의 운동은 중심력을 받는 운동처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중심력을 받고 움직이는 운동은 이제 문제가 쉬워집니다. 왜 문제가 쉬워지냐면 자, 이 두 물체의 운동을 자, 이런 두 물체의 운동으로 바꾼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두 물체요? 총 질량이 질량 중심에 있고 그 다음에 환산 질량이 상대 좌표에 있는 이런 운동으로 기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질량 중심이고 자, 이게 바로 상대 좌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총 질량은 어떻게 되냐? 질량 중심 좌표는 등속도 운동을 하죠. 상대 좌표는 어떤 운동을 하냐? 중심력을 받고 운동한다. 그래서 두 물체의 운동인데도 어떤 운동으로 바뀌었습니까? 상대 좌표에 의한 한 물체 운동으로 기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죠. 두 물체인데 한 물체 운동으로 기술하니까 네, 문제가 쉬워졌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우리가 질량 중심 좌표와 상대 좌표로 기술하더라도 언제든지 원래 좌표로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R1, R2부터 RCM과 R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유도됐죠. 그 역변환, 여기서부터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역변환을 해서 원래의 좌표로 바꿔놓을 수가 있으니까 우리 항상 이렇게 바꿔서 계산하더라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뿐 아닙니다. 우리 무엇을 알았냐면 선운동량 보존과 가운동량 보존에서 선운동량의 보존의 조건은 뭐였냐면 외력의 합이 0이었죠. 근데 가운동량 보존의 조건은 뭡니까? 토크가 0이었죠. 근데 이 중심력을 볼 것 같으면 아주 중요한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중심력은 어떤 힘이냐면 이런 힘인데 이놈의 토크를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 토크는 R 크로스 F인데 F의 방향이 R 방향이죠. 그래서 이게 0이 됩니다. 토크가 0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운동량이 보존되는데 가운동량이 보존되면 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가운동량 보존이란 가운동량은 벡터량이기 때문에 그 크기와 방향이 보존돼야 됩니다. 그래서 가운동량 보존한다고 하면 반드시 평면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바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건 뭐냐면 자, 가운동량은 우리 어떻게 정의한다고 했습니까? R 크로스 P 이렇게 정의해야 되죠. 근데 P는 바로 뭡니까? MV죠. 근데 V는 DT분의 DR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M을 바깥으로 뽑아내면 R 크로스 DT분의 DR 델타 T분의 델타 R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운동량의 방향은 어떤 방향입니까?
R 크로스 델타 R의 방향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그리겠어요. 자, 여기에 R이 여기가 있고 델타 R이, 자, R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델타 R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가운동량의 방향은 어떻게 됩니까? 자, R과 델타 R이 놓인 평면이 XY 평면이라고 한다면 가운동량 방향은 R 크로스 델타 R 해야 되니까 바로 이 방향이 됩니다. Z축 방향이 되죠. 자, 그러면 R이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R 프라임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저 L의 방향은 바뀌지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움직일 때 델타 R이 어떤 방향으로 바꿔야 되냐면 가운동량은 반드시 저 방향을 유지하도록 델타 R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려면 델타 R은 어디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까? 원래 평면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운동량이 보존이 되려면, 그래서 물체는 어디에서만 움직여야지 되냐면 평면에서만 움직여야지 됩니다. 이것의 극적인 예가 바로 뭐냐면 우리 행성들 쫙 그림 그려놓은 거 보면 평면에 이렇게 그려놨죠. 근데 사실은 진짜로 평면 위에 행성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만유인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운동이 가운동량이 보존이 되어야 되고 이놈들이 전부 한 평면 위에서만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심력을 받고 움직이면 한 평면 위에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를 간단하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공간은 3차원 공간인데 우리 대부분의 운동은 어디에서 일어나냐? 평면에서 일어납니다. 왜? 가운동량이 보존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운동량의 방향이 일정하게 유지되려면 물체는 반드시 평면 위에서만 운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정리하는데 두물체 운동은 우리 대표적인 게 우리 저번에 여러물체 운동할 때 충돌 문제 했었습니다. 자, 충돌 문제하고 이 두물체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충돌 문제도 두물체인데 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냐면 충돌 문제는 우리 무엇을 강조했습니까? 자, 무엇이냐면 두물체 사이에 짧은 시간 동안 힘작용하는데 그 힘이 어떤 건지 모른다. 그래서 힘이 어떤 힘인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문제 잘 푼다라고 하는 거였죠. 근데 두물체 운동은 두물체가 서로 상호작용합니다. 힘 다 압니다. 그런 힘을 오랫동안 받습니다. 내일을 받고 움직이면 우리 충돌 문제에서는 무엇만 갖고 선동량 보존한다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간단히 해결합니다. 근데 두물체 운동은 어떠냐? 두물체 운동에서 내력만 받고 움직이면 어떤 힘이라고 그랬습니까? 중심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놈은 한물체 운동처럼 상대 좌표를 이용해서 한물체 운동처럼 해결하는데 이놈은 운동에너지 보존 여부에 따라서 탄성 충돌과 비탄성 충돌로 충돌 문제를 나눈다고 한다면 두물체 운동은 중심력만 받고 움직이기 때문에 가운동량이 보존되고 그러면 평면에서만 운동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서 문제를 쉽게 해소할 수가 있게 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 행성의 운동, 행성이 타원궤도를 회전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한테 보여주려고 뉴턴의 운동 법칙에서부터 우리가 보여줄 수 있다는 걸 이제 나중에 하려고 지금 이것을 하나씩 하고 있습니다.